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비즈니스 스트럭처와 그리고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구성할 때 명심해야 될 4가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두 번째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컴퍼니부터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쉬운 비교 대상이 뭘까라고 생각한 결과 저는 바로 소울 트레이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울 트레이더에 대해서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설명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컴퍼니, 트러스트, 그리고 파트너십 등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컴퍼니 한다고 했는데 라고 놀라시거나 이렇게 저를 싫어하지 마시고 저의 깊은 의도를 알아주시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그 동영상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소울 트레이더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소울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소울 트레이더, 한국말로 하게 되면 자영업자 정도 될 텐데 이 소울 트레이더는 비즈니스 스트럭처 중에서는 제일 선호하지 않는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명심해야 될 점을 제가 여기 오른쪽에 4개를 적어 놨는데 이 4개를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자, 소울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항상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도 그래서 저는 예시, 바로 타일 일을 하는 타일러인 A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A씨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A씨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웨이지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웨이지만을 받고 있었는데 5만 불을 1년에 받고 있었어요. 5만 불을 받고 있었고 지금 이해상 여기 텍스는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 웨이지로 5만 불 받고 있었고 이제 이분이 나도 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소울 트레이더로 ABN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BN을 신청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ATO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ABN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시면 신청하자마자 바로 그 화면 끝부분에 ABN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씨는 ABN을 이제 신청을 하고 1년 동안 ABN을 가지고 일을 해보았습니다. ABN을 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1년에 인컴이 5만 불이 나왔고 익스펜스가 이에 관해서 소울 트레이드로 일했을 때 익스펜스가 5천 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즉 소울 트레이드로 일했을 때의 순수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4만 5천 불이 되겠죠. 인컴에서 익스펜스를 뺀 금액인 4만 5천 불이 되겠습니다. 웨이지로 일할 때도 분명히 익스펜스는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편의상 여기는 익스펜스를 고려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ABN으로 일을 해서 받은 순수익인 4만 5천 불과 웨이지를 통해서 받은 수익 5만 불이 더해져서 이 A씨의 텍스 리턴에서 텍스블 인컴은 9만 5천 불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맞죠? 이 9만 5천 불이 계산이 되는데 이 A씨의 9만 5천 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매기냐 보니 2020년 텍스 레이트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하나도 못 버는, 즉 0원에서 1년에 18,200불까지 번다면 여기서 텍스는 아무것도 안 내고요. 그리고 텍스 브래킷이 18,200불에서 37,000불이 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텍스 브래킷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브래킷을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세금 비율이 확 뛰어요. 여기는 1불을 벌 때마다 19센트라고 한다면 여기는 32.5센트예요. 그리고 여기 단위는 31불당 37센트를 내야 됩니다. 즉 올라갈 때마다 1불당 버는
1불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은 19센트, 32.5센트, 37센트 등 기하급수적으로 뛰게 돼요. 그래서 저희 회계사들은 보통 이 브레이킷들을 잘 안 넘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만 불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추고 만약에 37,000불 정도 왔다 갔다 거리면 되도록이면 37,000불 안에 끊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다음에 아마 트러스트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다시 A씨로 돌아와서 이 A씨는 95,000불을 벌었으니까 이 구간에 해당되겠네요. 맞죠? 이 구간. 즉 이 구간의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2797불에 더해져서 그리고 맞죠? 그리고 9만 불이 넘을 때마다 37센트씩 더해집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37센트를 말했죠? 여기가 19센트, 32.5센트, 여기가 37센트인데 9만 불을 넘을 때마다 그 1불당 37센트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불이 증가했죠. 9만 불에 대해서 5,000불이 증가했고 거기에서 37센트를 내야 되면 세금은 총 22,647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온전한 텍스, 즉 자기의 수익에 대한 텍스일 뿐이고 플러스 메디케어 레비를 내야 되죠. 맞죠? 메디케어 레비를 내야 되는데 이분이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메디케어 레비는 2%가 됩니다. 즉 텍스블 인컴의 2%가 되니까 여기서 1,900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647불과 메디케어 레비 1,900불이 더해지면 이 사람이 올해, 즉 2020년 파이낸셜 이어에 내야 될 텍스 리턴에서 내야 될 텍스는 24,547불이라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이게 기본적인 솔 트레이드예요. 즉, 솔 트레이드는 웨이지가 있다면 웨이지 인컴과 웨이지 익스펜스가 있을 테고 거기에 반대로 ABN을 가지고 활동하신다면 ABN에 관한 ABN에 대해서 받아들인 인컴과 ABN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익스펜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택스블 인컴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ABN 인컴과 웨이지 인컴이 더해진 금액에 세금을 때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더해진 금액에 역시 메디케어를 매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 트레이더로 제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유의해야 될 점이 4가지가 있다 했죠. 그럼 이 4가지를 과연 충족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sset Protection,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Asset Protection, 즉 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현금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Asset Protection은 보호가 되냐? 솔 트레이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이 자기 자신에 대한 ABN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이 곧 내 비즈니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타일러 A씨가 솔 트레이더로 일을 하다가 혹시나 무슨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뭔가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이 사람은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셋 프로텍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dmitting equity partner라고 하는데 아까 그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 equity partner를 이제 자기 사업을 번창하고 싶을 때 다른 파트너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안 되죠. 맞죠? 사업 구조 자체가 나 자신이 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나눠지지 않고 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플렉시빌리티, 이 세금에 대해서 즉 45,000불에 대해서 이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분배 가능하냐 안 되는 거예요. 내 ABN으로 내 소득이고 내 ABN으로 통해서 받아들인 수익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오로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렉시빌리티 측면에도 상당히 불리하죠. 마지막으로 석세션 비즈니스입니다. 내 자신의 ABN으로 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신의 비즈니스를 뭐 물려줄 수 있는 구조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제
뭐 말소가 된다, 즉 내가 죽게 된다 하면 내 자신이 죽으면 내 ABN도 같이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는 소울 트레이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소울 트레이더, 내 자신이 바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점이 많고 그리고 불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서브 컨트랙터들이 소울 트레이더로 활동하지만 그 외에 비즈니스로 간다면 그 외 비즈니스, 제가 말하는 여기서 비즈니스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점포를 렌트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상호를 걸고 있는 그런 사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체들은 소울 트레이더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이해 잘 되셨나요? 오늘을 이해를 잘 하셔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파트너십, 컴퍼니 그리고 트러스트를 이해하는데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